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92호 제2면 기사입니다. 고양시, 일자리야말로 장애인을 위한 최고의 복지? 일자리는 장애인들을 위한 최고의 복지 정책입니다. 열심히 일해 받은 월급으로 자신을 돌봐준 가족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고양시가 되길 바랍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와 같이 말하며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강조했다. 고양시는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장애인 근로보조수당을 지급해오고 있다. 지난해만 약 120여 명의 장애인이 9,560만 원의 근로보조수당을 지원받았으며 올해는 약 1억 1천만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장애인에게 특화된 사업장도 다수 건립된다. 지난 3월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정봉식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이를 바탕으로 고양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 구직자와 기업을 매칭해주기 위해 동행 상설 면접 행사인 장애인 취업 희망의 날도 개최하고 있다. 11월에는 1 현장 면접 행사인 고양시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도 준비 중이다. 등록 장애인 수 41,941명, 경기도 2위 전국 3위, 시군 자치구 기준의 고양시 일자리를 통한 따뜻한 동행에 나서고 있다. 전국 최초 장애인 근로보조수당 지원,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실속 톡톡. 2019년 고양시는 장애인 근로보조수당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자는 작업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은 비장애인 최저임금의 35% 선에 그치고 있다. 고양시는 이러한 불합리를 탈피하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자긍심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장애인 근로자에게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근로보조수당을 지급해주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고용된 지 3개월이 경과했고 월 평균 20시간 이상 근로하며 급여가 월 20만 원 미만인 장애인이다. 정식 고용된 근로장애인에게는 월 10만 원을, 정식 고용은 아니지만 직업훈련 중인 훈련장애인에게는 월 5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약 120명의 근로훈련장애인이 9,560만 원의 근로보조수당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1억 1천만 원가량이 지원될 예정이다. 현재 2분기까지 접수된 금액은 5,252만 원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장애인 근로자들도 한 달 동안 온 힘을 다해 상품을 생산한다며 비록 생산성이 부족할지라도 그들의 노력을 교환 가치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기에 최소한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고양시에는 근로사업장 2개소와 보호작업장 9개소 등 11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다. 시는 지난해보다 5억 원이 증가한 61억 원의 예산을 투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지원하는 중이다. 장애인에게 최적의 근무 환경,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토대 마련. 4일 고양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맺었다.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체를 의미한다.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는 장애인에게 일하기 적합한 작업 환경과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제공해준다.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투자를 통해 설립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시는 설립 타당성 검토 출자 등의 과정을 거쳐 법인을 설립할 방침이다. 또한 공단과 함께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위한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고양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더 많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에는 이재준 고양시장을 비롯해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장애인 구직자와 기업을 이어주다.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및 동행 상설 면접 장애인 취업 희망의 날 개최. 고양시는 장애인 구직자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는 장애인 구직자와 구인업체의 만남의 날인 장애인 취업 희망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취업 희망의 날은 기업 탐방을 진행하는 동행 면접과 채용 설명회인 상설 면접으로 구성된다. 작년에는 6회 운영을 통해 51명의 장애인 구직자가 면접을 보고 15명이 실제로 취업되는 성과를 보였다. 올해는 운영 횟수를 작년의 2배로 늘려 장애인 구직자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5회 운영되었으며 68명의 장애인 구직자가 면접을 보고 22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 외에도 고양시는 1 현장 면접 행사인 고양시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11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20여 개의 기업과 200여 명 이상의 장애인 구직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양시 제1회 고양시 청소년상 수상자 선정. 고양시 시장 이재준은 지난 6월 17일 제1회 고양시 청소년상 수상자로 4명을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 올해 처음 추진된 고양시 청소년상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고 귀감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관내 학교장, 동장 및 청소년단체 등으로부터 모범이 되는 청소년들을 추천받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행, 면학, 예체능, 장애 4개 부문에서 총 4명을 선정했다. 수상자는 선행 부문에서 김서연,
백마고, 면학 부문에서 이민서, 덕이중, 예체능 부문에서 강예본, 풍동중, 장애 부문에서 허재훈, 이루다 학교, 이다. 선행 부문 김서연 학생은 모범적인 생활로 매년 학교장 상을 받았으며 교내 나눔 페스티벌에서 물품을 수거하고 판매한 수익금 전액을 백석 일동 한부모 가정을 위해 기부했다. 또한 지역 아동센터 아동학습지도 및 고향마을 청소년 멘토링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했다. 면학 부문 이민서 학생은 병환 중이셨던 어머님이 돌아가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성실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성적 또한 상위권 학생으로 타의 모범이 됐다. 예체능 부문 강예본 학생은 2017년부터 호프, 봉, 곤봉, 리본 부문 선수 생활을 하고 있으며 각종 전국대회와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많이 열리지 않았음에도 온라인 대회에 참가하는 등 선수로서 꾸준한 노력과 최선을 다했다. 장애 부문 허재훈 학생은 장애인들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인 이루다 학교 전교회장으로서 평소 성실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주변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2018년 고양시 발달장애인 농구대 축제 기능경기 우승 입상, 2019년 고양시장컵 전국 지적장애인 농구대회 준우승 입상 등 체육활동에도 두각을 나타냈다. 수상자들은 제1회 청소년상을 받아 매우 뜻깊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주변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수상자들에게 직접 표창장을 수여하며 오늘 수상한 여러분들과 바르게 길러주신 학부모님들께 축하와 감사 인사를 드린다.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이날 수상자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애로사항들은 학교와 협의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시는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고양시 체납관리단 복지사각지대 발굴 교육 실시. 고양시 시장 이재준 찾아가는 복지관은 지난 16일 체납관리단 150명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체납관리단은 소액 체납자에 대하여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고자 출범되었으며 체납자 실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기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복지사각지대 이해, 발굴 및 지원 절차, 도움이 필요한 이웃 발견 시 행동 요령 및 주의 사항 등과 주요 복지정책 및 서비스 내용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향후 위기 가구를 발굴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등의 공적 지원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장 복지를 활성화하여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갑작스럽게 사회적 위기 상황이 발생한 대상자를 찾아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과천시 자살예방센터 토닥토닥 온라인 생명사랑 캠페인 생명지킴이 교육 실시. 과천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생명사랑 실천을 위해 토닥토닥 온라인 생명사랑 캠페인과 생명지킴이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천 시민과 관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토닥토닥 온라인 생명사랑 캠페인은 온라인 정신건강 자가검진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응원 메시지 보내기를 통해 자살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기획되었다. 본 캠페인은 7월 9일까지 진행되며 QR코드 또는 과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www.kcmhc.or.kr 커뮤니티 이벤트 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참여 후 생명사랑 응원 메시지를 이웃에게 전달한 뒤 이를 캡처하여 자살예방폰 010-7102-5044으로 제출하면 추첨하여 모바일 기프티콘과 홍보물을 증정한다.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7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교육은 과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커뮤니티 이벤트 참여 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들을 수 있으며 수강한 학부모 전원에게 생명지킴이 수료증을 제공한다. 또한 교육 수강 완료 후 수강 장면 뒷모습을 촬영해서 자살예방폰 010-7102-5044으로 보내준 학부모 중 선착순 40명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을 증정할 예정이다. 한편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생명사랑 실천을 위해 생명사랑 실천가게, 생명사랑 실천 약국 지정, 농약안전보관함 등 자살수단 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과천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7월부터 문 열어. 과천시는 어르신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운영을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 7월부터 문을 여는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은 한 차 이상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하고 난 뒤 14일이 경과하면 이용할 수 있다. 경로당에서는 회장이나 총무 등 감염관리 책임자로 지정된 자가 예방접종 증명서를 확인한 후 어르신들의 시설 이용을 도울 예정이다. 경로당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문을 열고 동시간대 입실 인원은 이용 정원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체온 체크 등 개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요가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나 노래교실 및 식사는 전면 금지된다. 노인복지관은 당구, 탁구,
컴퓨터 등 80개 프로그램 이용 정원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손소독제, 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비치하고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했다. 다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경로식당, 수라터, 과 목욕탕은 운영하지 않으며 차후 백신 접종 추이 및 정보 지침에 따라 운영 재개를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시설 운영 재개를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방역 소독을 마쳤으며 방역 물품 비치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22일부터 시 점검반이 직접 경로당과 복지관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볼 예정이다. 성영주 사회복지과장은 백신 접종률과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대면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하고 식사 금지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